문제 35번 이제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이라면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보건 기능만을 가지는 단지 시가지 조성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 사업을 말한다. 무슨 기능만 그러면 안 되죠. 주거, 보건 기능만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많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단지,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시가지 조성 사업입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들이 현재 높아. 지가가 높으면 뭐가 어려워요? 수용 사양이 어려워요. 그때는 뭘 해야 돼요? 환지를 해야죠. 틀렸네요. 3번 혼용에는 두 가지요. 분할 혼용이 있고 미분할 혼용이 있습니다. 분할 혼용 시행해서 사업 시행지구를 분할해서 시행할 경우는 각 사업지구에 부담에 드는 기반자 설치 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해서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혼용에는 분할 혼용이 있고 미분할 혼용이 있는데 분할 혼용, 미분할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기는 수용 사용과 환지다. 분할 혼용이면 기반자 설치 비용이 이쪽이냐 이쪽이냐 분명히 구분해 가지고 실시계획에 반영해야지. 안 그러면 이쪽 비용이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3번은 옳은 편이고 4번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면 환지 방식이 나오려면 하나, 둘, 셋, 하나. 대지로서 허용정지. 둘, 토지의 교환분함. 셋, 지가가 높다. 그런 말이 있었을 때 환지가 나야 돼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넌 수용사용. 5번 시행되는 도시개발 사업을 혼용 시행할 경우 수용상향 방식이 적용된 구역과 환지한 방식이 적용된 구역으로 분할, 혼용은 분할 혼용해야 된다. 미분할 혼용해야 된다. 뭐라고 해야 돼요? 할 수 있다지, 할 수 있다지. 분할 혼용 할 수 있다. 미분할 혼용 할 수 있다 그래야지. 하이 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5번도 틀린 표. 결론 답은 3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규정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단지 시가지 조성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 사업,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시가지 조성 사업. 그러면서 도시계획 사업이요. 도시계획 사업. 사업 시행 방식은 환지 방식은 대지로서 효용정지, 토지의 교환분함, 지가가 높다. 그런 말이 있으면 환지, 그런 말이 없으면 수용사용. 그리고 혼용은 분할 혼용, 미분할 혼용이 있는데 포인트가 분할 혼용 할 수 있다, 미분할 혼용 두 가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지. 뭐로 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36번입니다. 구역지정이다. 구역지정 옳은 거. 도시개발 구역지정 1번 둘 이상의 시대에 걸친 도시개발 구역은 누가 지정하냐? 뭐라고 해야 돼요? 시, 도지사가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2번 지방공사가 30만 이상으로 국가기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제한할 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지방공사는 국장에게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X. 3번 생산녹지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광역도시계 기본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적이 함이 원칙이다. 이게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에서 구역 지정하려면 광역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광역기본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수립이 돼야만 지정할 수 있어요. 3번은 맞아요. 4번 지방공사가 구역 지정 제한할 때 면적 3분의 동의. 이 구역 지정 제한할 때 면적 동의가 필요한 것은 민간 시행자. 지방공사는 공공이니까 동의 필요가 없습니다.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서 면적이 7만이면 주민의 의견 청취, 공고는 일간 신문다. 주민의 의견 청취를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든가 지정 요청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하든 의견 청취는 일간 신문과 홈페이지, 일간 신문 홈페이지 해야 되는데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공보와 홈페이지다. 7만이면 10만 미만 뭐가 돼요? 공보. 신문이 아니고 공보. 옳은 건 3번이 맞죠? 37번입니다. 구역 지정과 관련 설명이다. 옳은 것은 구역 지정. 1번 자연녹지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그 면적이 5천 이상이 된다. 암기하죠. 자연녹지 얼마 이상? 10,000 이상. 2번 도시개발구역 둘 이상 사업 중에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 효율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결로서 분할로 각각 사업 중 면적이 10,000 이상이 된다. 이거 암기해야 돼요. 작년에 둘 이상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까지 나왔으니까 올해 또 나면 그래. 분할했을 때 각각 면적 얼마 이상이다? 10,000 이상이다. 맞는 말이고. 3번 취락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지 되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지구단위 결정고시 본다? 아니요.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도시가 되고 지구단위 되는데 취락지구하고 도시지역 밖에서 지정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4번 500만 인 토지개발구역에서 개발계획 쓸 것이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하면 3년이 되는 날 다 음란해제. 삼실 2개 5 3 3 0 그건 누구든지 다 알아요. 삼실 뒷말 실신가 안 했나요? 아니 삼실 2개 5 3 3 0 이거 누구나 다 한다고. 삼실 뭐요? 실시계약의 3년 그거 누구든 다 한다고. 삼실 그 다음에 실신 이 말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오호. 2개 개발계획은 몇 년? 2년 2개 그러면 수거 이 말 안 했나요? 진짜 안 보이네. 저기 마산 가면 마산이 누굽니까? 차세연. 얘가 제가 앞에서 삼실 그러면 얘 보니까 22살 먹었는데 아기가 공부하고 있는데 삼실 그럼 걔가 잘해요. 실신 2개 그럼 걔는 수고 이러고 따라서요. 5 3 3 0 삼실 실시계획 3년인데 3년 내 실시계획 어쩌라고? 예, 인가 신청. 인가가 없으면 아니요. 인가 신청이었으면 2개를 뭡니까? 2년 내 개발계획 어쩌라고? 예, 수립고시.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없으면 3년이 되는 다음날, 2년이 되는 다음날인데 면적이 330명 이상이면 2년, 3년 쓰면 몇 년 쓰라? 5년 쓰라. 5년이 되는 다음날. 삼실 그러면 실신 아직도 따라서 삼실 2개 얘기하지 말고 앞에 제가 삼실 그럼 여러분은 실신할 실시 2개 그러면 수고 5 3 3 0 그렇게 해서 자 4번을 딱 봤더니 500만이면 얘가 500만이면 얼마요? 330 이상이잖아. 무조건 몇 년 나와죠? 5년 나와지. 뒷말 볼 필요가 없이 5년 나와지. 5번 공사할 공고일 다음날 구역이 해제되면 용도적인 정전을 환원한다? 안 한다. 공사하려 공고 다음날 해제되면 환원하지 않습니다. 폐지되지도 않습니다. 37-1번입니다. 구역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경작적 행정 변경. 그거 봤습니까? 안 봤죠. 전체를 결정내 내 물건 쌓는 거 안 받아요. 대수선 받아요. 이건 받아요. 어디서는 안 받아요? 네, 도정법 정비건 안 받는데 여기는 받아야 돼요. 4번 농림축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안 받아요. 재해복 응급조치 안 받습니다. 받는 것은 3번입니다. 30번 구역 지정권자인데 자 원칙은 여기서는 원칙 예외 잘라 원칙 시도 대도시 예외 국장 도시개발구역은 원칙 시도 대도시장 지정할 수 있다. 예외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3번 1번 자 시도 대도시 지정할 때 1번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를 치면 협의해서 신경 써야 돼.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요. 협의해서 구역 지정 이름 만들고 협의해서 구역 지정할 자를 정한다. 두 번째 지정 요청합니다. 시군구청장이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청장이 시도시한테 요청하는데 시군과 시도한테 요청할 때는 시군구 도시의 자문 시민가 아니고 자문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번 도시개발 구역 지정자인데 구역 지정자는 안 보이지만 어느 정도 생각해야 돼요. 국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특도시군한테 제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당연히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이상이면 직접 장관한테 제한할 수 있다. 민간인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제한받았으면 2달의 결과 통보하되 부득이하면 한 달 연장할 수도 있고 비용 부담은 협의해서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한하고자 한 적이 2 이상의 시군에 걸치면 면적이 많이 걸친 시군 찾아가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전국 정부 긴급협의니까 중행정 요청 국가개발 정부 출연기관장 공공기관장이 30 이상 제한했을 때 긴급 천재지면 긴급 그 다음에 협의 시도 대도시장 협의가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지정 절차는 기초조사하고 의견정지하고 협의 심의 지정권인데 기초조사는 안 중요 수사청이 할 수 있다. 안 중요 의견 정치가 중요. 의견 정치 공람 또는 공청인데 공람에서 공람이 공고하려면 공고는 어디 된다? 일간신문과 홈페이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신문이냐 공본이니까 공고는 일간신문과 홈페이지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공고와 홈페이지 10만 미만이면 공고와 홈페이지 100만 이상이면 공람 후 공청회 해야 한다. 그리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지정고시하고
면적인데 암기하세요. 암기 방법 없어요. 면적. 자, 도시적 안쪽.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지가 10,000 이상이고 공업은 30,000 이상이고 보존녹지는 구역 지정할 수가 없고 밖으로 나가면 도시지역 밖에서는 30만인데 밖에서 아파트 연립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20만. 그 숫자는 암기에 이해서 안 통하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에서 그 말은 보존 목적인 지역에서 구역 지정할 때는 광역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냐 안 됐냐 됐다. 개발이 가능한 데서만 해다. 안 됐다. 그러면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취, 개, 지균, 취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 균형발전은 면적에 관계없이 광역기본계획 수립여부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정 효과에 관한 사항인데 잘 나와요.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자동 도시가 되고 지구단위 계획되는데 취약지구하고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발인 허가. 도시개발구역에서 건물 터터터 죽입니다. 건물 터터터 죽 허가받습니다. 건축물 건축, 가설건축물 포함, 용도 변경, 대수선 허가받는다.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 허가받는데 농림업용 간이공작물 안 받는 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는데 경작 형질 변경 안 받고 토덕지 허가받는데 자연경관 해소하지 않은 토덕지 안 받고 토지물 허가받는데 안 받는 거 없어요. 다 받는 게 그러면 물건 덕지 허가받는데 전치약이라는 되어 있다 물건 쌓는 거 안 받고 종목의 별점의 식재 허가받는데 관사형 종목의 임식재는 안 받는데 경작지에서 관사형 종목의 임식 허가를 받는다. 그리고 재개발권 재난수업 안 받는다. 그리고 건물 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이 딱 지정되면 30일 신고하고 계속한다. 건물 쭉 허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 의견 듣고 허가한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게 되면 국토개발 개발에 허가 받은 걸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구역해제인데 삼실 2개 5330 삼실 실신 2개 수고 5330 그럼 아주 쉬워요. 자, 3년 내 실시에 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이 된 다음날. 두 번째 공사로 공고일 다음날. 환지방지 환지청 공고일 다음날. 두 번째 2개는 구역지정 허가고 2년 내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면 2년이 되는 다음날. 근데 실시계 개발계획이 둘 다 3년 2년 하는데 이게 면적이 330만 이상이 되면 전부 다 5년이 되는 다음날 그렇게 미라고.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계획 해제되면 용도적은 종전을 환원하고 지구단위 폐지가 되는데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해제되면 환원하지 않고 폐지되지도 않는다. 38번 개발계획이다. 옳은 것은 1번 시행자가 국가지자체가 아닌 경우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토지면적 3분의 토지 소유자 또는 총수 2분의 동의받는다. 어디 보고 있어야 돼요? 또는이 아니고 와. 1번 틀렸고요. 2번 이례경 면적 사업자들 국공유지 제외, 국공유지 포함 틀렸네요. 3번 구역 밖에 지역에 기발 설치할 때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약은 구역 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선대사 기 무슨 기? 밖기사 구역 밖에 기발 설치 맞는 거고. 4번 관리재개 구역 지정할 때 도시개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해서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지. 5번 개발계획 뭐가 있지 않다.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환경보전계획 당연히 있습니다. 3번이 옳은 게 됐고 4번 38-1번 개발계획 틀린 것은 1번 자연녹지정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의심하면 안 돼. 이러고 나면 무조건 맞는 말이야. 2번 지정권자 직접 중행장 시군구 시행자 요청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간단해요.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고. 3번 환지방식 개발계획 중 너비 10m 미만인 도래 신설 폐지할 경우 개발계획 변경은 소유자 동의받지 않는다. 웃으면서 이 정도는 12m 미만의 에게 도로폭이 작네. 변경은 새로 내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이니까 동의 안 받습니다. 4번 환지방식 동의기준 산정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 사이에 소유자가 변경되며 어쩌고 소유자가 변경되며 기존 소유자 동의를 기준한다. 맞고 5번 10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랑 그러면 너무 작아요. 얼마 이상? 330만 이상이 돼야 복합도시 만듭니다.
자, 개발계획 수립인데 신도시 개발된 방향지시는 개발계획은 지정권자 수립하는데 언제 수립하냐? 구역지정시 하는데 구역지정이 중요하잖아요. 니은이 계속 나와요. 니은이. 자, 구역지정 후 수립할 수 있다. 지문 하나 나오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지문 하나 나오면 이게 총 10개거든요. 10개. 한 문제 내면 암기해서 풀고 지문 하나 나오면 눈치를 풀고 첫 번째 개발계획 공모.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첫 번째 개발계획 공모. 두 번째 자연녹지. 세 번째 생산녹지. 신경 써야 돼요. 생산녹지 면적이 100%30이에요. 네 번째 도시지역 왜 그러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농림, 자연환경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에서 중행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지역 거기는 자연환경 제외 그리고 주상공 면적의 전체 면적이 100%30 이하인 지역 그 10개 지역은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데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는 안 받습니다. 그럼 이제 면적 산정할 때 국권이 포함. 두 번째 하나의 토지 여러 명이 공유한다. 공유 토지 대표 공유자 1명. 세 번째 집합 건물이면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1명. 네 번째 의견 청취량 공납구역 후 집합 건물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늘어났다. 공납구역 전 소유자 기준하고 증가된 자는 소유자를 포함하지 마라. 다섯 번째 뭐뭐 신청되는 동의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하면 동의서 빼면 되고 여덟 번째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된다. 기존 소유자를 기준한다. 마지막으로 동의는 사유토지 동의 먼저 받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공유 관청에 동의 받는다. 그 다음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중행장, 시군구, 시행자 요청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직접 변경할 수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고 개발계획 내용은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도면 빼고 다 있다. 순대사 기능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순환개발 대 임대건설 사 수용사용 사 기 구역 밖에 기반 설치할 때 비용 부담계 기반 설치가 마이너니까 순대사 기에서 말하는 기는 밖기사다. 밖기사. 저기 미경인가 영태는 미경인가 밖기사에서 우리 따라서 밖기사 그렇게 암기해주고 순대사기는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할 수 있다. 기준계획입니다. 기준계획 이 개발계획은 어디 맞춰라? 상인계획, 광역과 기본계획 들어 맞아야 된다. 330만 이상 되는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주거, 생산, 교육, 유통 등등등등 복합 기능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한다. 면적은 330만 이상이다. 39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다. 옳은 것은 1번 도시개발사업 전부 환지 방식 시행할 때 국가나 지자체 시행자 지정한다. 이러면 안 돼요. 전부 환지 방식은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 두 번째, 조합 전부 사용 시행할 경우에는 도시개발조합은 전부 사용 방식 시행할 때 설립할 수 있다. 안 돼요.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만들어요. 3번, 지방자장은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국장에게 제한할 수 있다. 안 돼요. 지방자장은 무조건 시장, 군수, 구청장, 특도, 시군구 찾아가야 돼요. 4번 도시개발사업은 시도 대도의 시행이 시행의 원칙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원칙이다. 그런 건 없어요. 지정권자가 지정해주지. 5번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조합은 구역지정 제한할 수 없다. 없습니다.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국가지자체 조합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5번만 맞는 거네. 자, 32번은 딱히 없어요. 시행자는 지정권자 작년 시험에 겁니다. 시행자는 지정권자 지정한다. 오. 전부 환지 방식이면 누구를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 40번 조합 틀린 것은 1번 조합을 설립할 때는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의 정벌작성에서 지정권자 인가받는다. 7인 이상 지정권자 인가 딱 맞네요. 2번 인가 신청할 때 구역 안에 토지 면적 3분의 1 토지 소유자 또는 총수 2분의 1 그럴 줄 알았다. 또는이 아니고 와다. 와. 3번 조합 임원을 선임된 데가 결격세다면 그날 다음날 언제 따른다? 다음날 자격 상실. 4번 이사는 누구니까? 임원이니까 임원은 구역 안에 의결권을 갖는 토지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5번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 조성해서 정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은행에 경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당연히 있죠. 안 내면 연체료, 그나마 안 내면 강제징수. 조합이 직접 못하니까 특도 시군구 징수 있다. 수수료 4%.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고 40-1번 조합과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조합 설립 인가상 중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은 신고 주공신고 조합 설립 인가 누구한테? 지정권자 변경한다? 변경인가 근데 주공신고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 공고 방법 변경은 신고다.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을 본다. 좋아요.
다만 취득한자가 조합설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처리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걔도 좋아요. 3번 주민의 의견 청취와 공단구역 집합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 분할수 소유권 취득한 데 의결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의결권이 있다 없다? 의견 청취랑 공단구물 후 집합 건물에 따른 구분소유권 분할수 소유권 의결권이 없다. 옵니까 했습니까? 옵니다. 4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의결권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의 조합은 총회 관할 대의원을 둘 수 있다. 둬야 한다. 둘 수 있다. 5번 대의원의 의결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는 눈치로 게임 한정에 그렇게 풀 수 있는 거고. 자, 총회에서 그러니까 문제 만드는 방법 잘 알아야 돼요.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의결사항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총회가 웬만해서는 안 열린다 해도 주민들이 안 나오니까 호응은 안 하니까. 그래서 총회 의결 갖다 뭐 하려고? 대행하려고 뭘 만든다? 대의원회. 대의원회는 원래 뭐 하려고? 총회 권한을 대신 행하려고. 총회가 이런 거 결정할 것을 대신 결정하려고. 근데 다 하냐? 그런지 안다고. 그 중에서 뭐 한 거? 중대한 거. 중대한 것은 얘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중대한데? 이거 이러고 써준다고. 이건 어쩐다?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문제가 나오면 얘를 안 물어 꼭 이런 것만 가지고 물어본다고. 할 수 없는 거. 원칙이 할 수 있다니까 원칙을 안 물어보고 없는 거 하나 빼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 물어보니까 없는 거 뭐가 있다고? 깨, 임, 한, 정, 해. 깨가 뭐냐? 개발교 수입 변경, 임원 선출, 한지계 작성, 정관 변경, 해, 합병 예산. 대행할 수 없다죠. 없다. 있다 했으니까 틀렸죠. 답이 5번입니다. 자, 조합인데 조합이 주로 한 문제 나오는데요.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소유자 7인 이상입니다. 지정권자 인가받습니다. 인가받을 변경할 때 변경 인가받는데 변경 신고가 2개 있더라고. 뭐? 주공신고.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 공고방 변경은 신고다. 두 번째, 동의. 똑같아요. 면적 3분의 2, 와 총수 2분의 1. 동의자 수 산정 방법도 똑같아요. 동의 산정 방법. 그러니까 국공유지 포함한다. 공유토지 1명,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별로 1명, 의견 정치 공단구 후 집합건물 분할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얘는 뭐가 없어요? 넌 의결권이 없다.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자는 소유자 수에 포함시키지도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뭐 전에는 동의 처리할 수 있고 동의 처리하면 동의자 수 빼면 되고 동의한 자로부터 내가 토지를 샀다. 나도 동의한 게 된다. 근데 나도 뭐 신청되는 동의 처리할 수 있다. 어디 가나 그런 것은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법적 성격인데 토지개발조합 글자만 잡은 성격은 법인입니다. 법인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 사단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구성인데 조합의 구성은 조합원이 있습니다. 조합원은 첫 번째 토지 소유자만 그렇죠. 건축물 지상권자 그거 나오지 말라고. 토지 소유자만 동의하든가 말든가 거기서 살든가 안 살든가 정신이 있든가 없든가 땅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 조합원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하니요. 꼭 나왔다 그러면 면적에 비례한 섞지 말고 평등한 의결권 행사하고 공유토지는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 있습니다. 네,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만 의결권 있어요. 공란공고일 후 집합건물 분할된 것 취득한 자는 조합원이 돼야 한대요. 되죠.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다? 의결권이 없다.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이다. 그러면서 이제 임원인데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는데 총회에서 선임하고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어야 된다. 의결권을 갖는 토지 소유자이어야 한다 이 얘기고 직무 조합장 이사 감사 뭐 하는 거 생각하시고 비리방지 그러면 비리방지 그것도 잘 나와요.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 일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임원은 이 조합의 또 다른 임원 직원 또 다른 동네 또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할 수 없다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결격사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다음 날 이게 도시개발 조합하고 정비사업 조합이 일단은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임원은 안 되는 거예요. 조합이 아니고. 근데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은 개발법은 언제 잘리냐? 다음 날 잘린다. 도정법은 언제 잘리냐? 안 물어보고. 그게 잘리기 전에 했던 행위가 유효냐 무효냐? 유효하다. 자꾸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개발법 다음 날 잘렸다. 3번 대위원회
총회 권한을 대행하에서 대의원을 만드는데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수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에 둘 수 있다. 총회 권한을 대행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행 못한 5개 게임 한정해 개발교 수입 변경, 임원 선출, 환계 작성, 정관 변경. 그 다음에 해가 합병 회사인데 회사는 좀 신경 써요. 합병 회사인데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회사는 할 수 있다요. 청산금 지급이 다 끝난 회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번 실시계획이다. 틀린 거 1번 시행자는 도별계획 지정된 후 3년 내 실시계획 작성 인가 신청한다. 했죠? 3실 그러면 3실 뭐라고? 실신 이게 그거 아닙니까? 3년 내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날 그 얘기 해제되니까 해야 돼요. 2번 인가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지역의 변동이 없는 법 내에서 착오, 누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 면적 정정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은 인가받지 않는다. 지금 정도 못 한다고 눈치를 안다. 눈치로. 너 뭐다? 경미한 변경인다. 경미한 변경. 3번 국장이 지정권자가 실시간 작성할 때 시군구 의견을 미리 듣는다. 국장은 이거 은근 잘 나와요. 이 실시계획 만들 지정권자 인가 받는데 이 지정권자가 국장이면 자기가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누구? 시도 대도시 의견 듣고 시도의사는 시군구 의견 듣고 3번 틀렸네요. 4번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은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고. 5번 지정권자 실시계획 작성 인가할 때 그 내용에 다른 법에 의한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그쪽 기관장과 협의하고 협의 요청만 기관장과 며칠 대답하고 20일. 그 20일 의심에서 30일 틀렸다. 그렇게 하면 나왔어. 20일.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사업계획서입니다.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에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지정권자인데 국장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만들든가 인가할 때는 시도 대도시 의견 듣고 시도의사는 지정권자가 만들든가 인가할 때는 시군구 의견 듣는다. 그 주로 답 나오고 답으로 잘 나와요.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실시계획 내용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대상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계획은 작성이 되고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은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42번 수용 사용 방식 토지개발 사업 옳은 거 1번 토지특공사에 시행되는 사업장 토지면적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 2분의 동의받는다. 안 섞는다. 면적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 2분의 동의받을 것은 수용권 남용 방지다. 누구만? 민간 시행자. 토지 소유자 민간이 아니니까 X. 2번 실시계획 고시를 공지법 사업 인정 고시 있는 걸 본다. 섞으면 안 돼요. 실시계획 고시가 아니고 세부 목록 고시. 개발법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 인정 고시다. 3번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매입 등의 전부 일부 지급해서 토지상은 채권 받을 수 있다. 안 되지. 일부 지급이지 전부 지급은 아니에요. X고. 4번 시행자는 조정토지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일부 미리 받을 수 있는데 미리 받았을 때 선수금이죠. 지정권자 승인받고 받았어요. 그냥 받아요. 지정권자 승인은 받아야 돼요. X는. 5번 토지상한 채권을 질권 목적으로 할 경우 질권자 성명과 주소가 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질권자는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얘는 5네. 토지상한 채권을 담보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내가 담보로 받았어요. 받은 자가 누굽니까? 질권자. 내가 받아서 들고 있는데 이게 기명증권이니까 내가 담보로 받은 건지 훔쳐온 건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발행회사 가서 원부에다가 증권번호 몇 번은 질권 설 때 질권자가 누구다? 나다. 주소 성명 써놔라. 그래야 발행자 제3자한테 대항력을 갖는다. 5번이 맞네. 42-1 원형지 공급 개발 틀린 거 1번 지정권자가 원형지 공급 승인할 때 이래이런 조건 붙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슨 조건? 의미가 없어요. 조건 붙일 수 있다요. 2번 국가지자체는 10년 범위 내에서 대행 일정하는 기간 내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아니요. 국가지자체는 기간 안 받고 전매합니다. 하나 더 지정권자 승인 받으면 기간에 관계없이 전매할 수 있어요. 3번 시행자는 원형지 공급계 해제에서 발생되면 해제 원형지 개발자에게 몇 회 이상 시행료고 2회 이상 시행료하고 불응하면 해제할 수 있다고. 4번 학교용지와 공정용지 SS죠. SS 학교용지 공정용지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 입찰 방식하며 2회 이상 입찰되면 수의계획이 됩니다. 원래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인데 학교용지하고 공장용지만 입찰 2회 이상 입찰되면 너도 수의계약이 된다고. 5번 원형지 공급가액은 원형지 원형 탈모 뭐 걸린다? 감기. 그래서 원형지 공급가액은 감정가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를 토대로 협의합니다.
원형지 공급가는 개발인데 원형지 감정가에게 시행자가 원형지 설정, 기반적 공급을 더한 금액 기준으로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정한다. 맞네요. 답은 2번. 자, 2-2번 조성토지 공급 틀린 거. 1번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 입찰 방식이다. 5점. 이게 대원칙입니다. 경쟁 입찰. 332의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 추천법을 할 수 있다. 있다. 공주 단추. 3번 토지 상환 채권에 토지를 상환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뭐를 밀어야 된다? 수익이 밀다. 또 엉뚱하게 입찰 밀지 말고 입찰은 말이 나오면 안 돼. 그냥 조성토지 공급 방법 경쟁 입찰. 그 다음부터 명칭 붙으면 공주 단추 빼고 무조건 뭐다? 수익이야. 밀어야 돼요. 토지 상환 채권은 어쩌? 너 수익이야. 4번 경쟁 입찰가 2회 이상 유찰되면 추천 방식. 니도 수익이야. 수익이야. 무조건 밀라고. 불안해하지 말고 밀라고. 5번 시행자 학교 수익이야 이러면 안 되고 얘는 얼마에 줄 거냐. 학교나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면 좀 싸게 줘요 비싸게 줘요. 싸게. 얼마나 싸게 말은 못하겠어. 하여튼 이하가 싼 거예요. 그래서 감정가 이하. 감정가니 공짜 이게 중요하지 않고 뭐뭐 가격 이하로 준다. 그런 걸로 눈치껏 문제 풀어줘야 돼. 틀린 것은 4번입니다. 경쟁 입찰권가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추천 방식으로 조정되지 그러지 말고 2회 이상 유찰됐으면 얘도 수익계약으로 할 수 있다 밀어놔야 되고. 자, 수용사용입니다. 수용사용 첫 번째 토지 등의 수용사용. 자, 토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개발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필요하면 수용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 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해서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입을 동의받습니다. 세 번째, 수용사용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공지법 따르고 이 법에 뭐가 있냐? 세부 묻는 곳이가 사업이 있는 곳이다. 재결 신청은 사업시행 기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상환 채권인데 시행자는 소유자가 원할 때 일부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줄여서 토지상환 채권. 건축물이 왜 나오냐 이러지 말고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 토지상환 채권이야. 이랬을 때 토지상환 채권 발행은 2분의 1 숫자 기억에 2분의 1 초과하지 말라고. 그리고 토지상환 채권을 민간이 발행하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돼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민간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그러면서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증권입니다. 물론 양도는 가능합니다. 양수인은 원부에다 주소 성명 쓰고 증권에 주소 성명 써야 대항력 같습니다. 토지상환 채권 이거 질권 설정할 수 있어요. 질권자는 원부에다 주소 성명 써야 대항력 같습니다. 이자는 발행자가 정한다. 마지막으로 이 발행 승인권자는 누구냐? 지정권자다. 지정권을 제외한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지정권자 승인받고 원형지 공급은 지정권자 승인받고 공급하는데 지정권자가 승인할 때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고. 원형지 줄 수 있는 면적은 전체 면적 얼마? 3분의 1 이내인데 원형지 공급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인데 누가 2명 있다? S. 뭐가 있다? 학교하고 공장 용지도 있었다. 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원형지 전매자는 10년 이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대리인이 정하는 게 두 가지죠. 자, 공사하려 공고하고 몇 년? 5년. 원형지 공급 계약서가 몇 년? 10년. 둘 중에 빠른 날 팔 수 있는데 그 기간 적용 안 받고 팔 수 있는 애가 2명 있다고. 첫 번째 국가지자체. 두 번째 뭐 이종 주택용지 등등등 해가지고 지정권자 승인받으면 이종 주택용지 공공시설 문화시설 이런 걸 보지 말고 지정권자 승인받으면 기간 내에 전매할 수 있다. 그거를 잡아내야 되고. 그 다음 내가 승인 취소인데 지정권자를 마음에 안 들면 토지개발 시행자에게 원형지 공급 승인 취소할 수 있고 원형지 이 공급을 한 시행자가 개발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데 계약 해지할 때는 몇 회 이상? 2회 이상 시정료가 불응하면 해지할 수 있고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학교 용지하고 공장 용지는 입찰 방식이다. 2회 이상 유찰되면 그것도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원형지 공급가는 감정가 플러스 기반적 공사비 그걸 토대로 협의합니다. 조성토지 공급은 원칙이 경쟁입찰입니다. 수용 사용 방식 조성토지 공급할 때는 경쟁 입찰 방식이 한다. 단, 공, 주, 단추, 공장, 용지, 공공택지, 공장, 용지, 공공택지, 공공용지 이러면 안 된다고. 공공용지를 뭐라고? 너 수익이야. 그럼 이래야 된다고. 주, 국민주택이면 주택거주용지, 임대주택용지 포함. 단, 330의 단독주택용지를 뭐다? 추첨. 나머지는 싹 뭐다? 수익계약이다.
43번입니다. 환지 계획이다. 틀린 거 1번. 시행자는 도지법사업의 전부일부 환지 방식 하고자 할 때 환지계 작성해야 된다? 해야죠. 2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의 조정되는 도지법규 조정토지 가격평가할 때 토지평가에 심의를 거친 후에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미리 공인평가에 평가해야 된다. 얘도 맞네요. 3번 시행자 지정권을 제외한 시행자가 환지계 작성하면 지정권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인가 누구? 특도 시군구. 말 바꿔야 되겠네. 행정증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를 작성하면 특도 시군구 인가입니다. 엉터리. 4번 인가받은 환지계 내용 변경 또 변경 나왔네.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되나? 받아야죠. 청전토지 하필 분필 환지계 변경 얘 또 어쩌고저쩌고네. 너는 경미한 변경이니까 변경인가? 안 받는다고. 5번 행정증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 인가 신청 경우는 해당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대한 임차가 등에게 알리고 서류상 일반의 공람. 얘 5번은 무슨 얘기냐? 옛날에 환지계 만들어서 인가 받으려면 동의 받아야 되는데 동의 받으니까 너무 동의 안 해주니까 기간이 길어져. 동의 받지 말고 어쩐다? 의견 정치. 기간 딱 주고 자, 할 말 있으면 이 기간 내에 말한다. 없으면 의견 없는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정치다. 의견 정치. 틀린 것은 3번이고 44번 입찰한지 옳은 것 1번. 시행자는 도지법사업에 원하는 시행사가 특히 필요하면 토지 건물 소유자 동의받아 건축물 일부와 건물 토지 공유지분 준다. 왜 동의받냐? 언제 받겠는데? 뭐라고? 신청이지 신청. 2번 입찰지 신청 기간은 통지 한 날부터 며칠에서 며칠에 30일 이상 60일 내고 3번 2인 이상이 1토지 소유하면 1주택 공급한다. 그게 원칙이고 하나 주는 게 원칙이고 4번 과밀 억제권력이 위치 않는 도지구역 토지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 끝맺으면 할 수 있다. 하이한다는 없어요. 할 수 있다. 5번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아니요. 줄 수 있어요. 사유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용 환지 계획의 내용에 뭐가 있습니까? 이해해야 돼. 첫 번째 설계 뜨는 설계 환지 설계. 두 번째 얘 땅 준다. 필지별 환지 명세. 얘 땅 안 주고 돈 준다. 필지별 그러면 청산 토지 명세. 소유자 이 시행자 몫은 뭐냐? 채무지 불명세. 아파트 줄 건데 입지 환지에 관한 사항. 그 부분 정리 딱 해놓고 환지기 작성 기준 원칙 정전 토지와 환지 무슨 명 위지명 무슨 리 터슬이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정한다. 예외 부지정 있네. 면적이 너무 작으면 부지정할 수 있다. 근데 부지정할 때는 자 소유자 동의 신청 부지정인데 토지 소유자가 동의 신청할 때 부지정할 때는 그 토지사 임차권자가 있으면 임차권자 동의 받아야 된다. 그거 신경 쓰고 과소 토지 발생을 방지해서 직권을 부지정할 수도 있고 면적 조정은 작으면 늘릴 수도 있고 크면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한지 좀 더 보고 비환지는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한계 이거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게 비환지인데 그게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용지는 원칙적인 환지계획 작성 기준을 적용 안 할 수도 있다고. 포르주와 채비인데 시행자는 토지와 사업 취하는 경비 충당 규약 정관 시행자 실시의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 정할 수 있다. 포르주 중에 일부를 채비 정해서 비용 충당 목적 쓸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입체 한지를 좀 줘야 돼. 입체 한지. 자, 첫 번째 토지 건물 소유자 신청 맞는데 얘는 신청하지 마라. 그가 가져온 토지 건물 총 권리가액이 입체 한지 공급하는 가장 작은 분양가 70 이하면 신청하지 마라. 신청 대상 제외시킬 수 있다. 근데 주택을 소유한 자는 가액에 관계없이 신청을 받습니다. 제외 안 돼요. 두 번째, 이제 신청. 그러면 분양 신청 기간을 알려주는데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에서 정해주고 환지계 작성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고 주택 공급 원칙은 하나 주는데 예외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과밀박 토지법격 토지 소유자. 둘, 근로소득 지수정도. 셋, 국가지자체 주택공사 등 국가 공공기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얘들은 공공시행자는 가진 만큼 줄 수 있다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자에게 주택 줄 수 있다. 입찰 할 수 있다. 첫 번째,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이 자원관리자의 면적 이상이다. 두 번째,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총 권리가액이 입찰한 지 가장 작은 분양가 이상이 되면 줄 수 있습니다. 3번, 환지 방식 조정토지 가격평가할 때는 토지평가에 비해 심의 거치가 증가돼 미리 공인평가에 평가해야 된다. 4번 행정증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작성하면 특도 시군구 인가받습니다. 인가받는 사람 변경할 때 변경 인가받는데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않는다고.
45번 시행자가 체배제 처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게 중개사 10회 시험 문제입니다. 한지, 예정지, 지정, 혈압 발생해. 예정지 왜 지정해요? 쉽게 말해서 체배제 팔아먹으려고. 간단해요. 그러니까 예정지, 체배제를 가장 먼저 팔 수 있는 빠른 시기는 언제냐? 예정지, 지정, 혈압 발생해. 2번입니다. 46번 예정지 지정허가 어른 거 1번 환지 예정지 지정 경우 정전 토지든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예정지 혈압 발생부터 환지점 권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오, 안 되지. 정전 토지는 사용수익이 금지되고 예정지는 사용수익이 가능하고 처분은 정전 토지 예정지 못 팔아요. 2번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한지 예정지의 사용수익 개시는 예정지 혈압 발생이며 사용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따로 정할 수도 있다. 3번 시행자는 체비 용도로 예정지 지정된 때는 도리관 사용 소유된 비용 충당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 없다. 아니 예정지 지정은 주 목적이 뭔데 팔아먹으려고 체비 용도로 예정지 지정했으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러고 4번 시행자는 환지 정하지 않여 결정된 토지 소유자 임차권 30일 이상 기간 중에서 그날부터 당일 토지 당일 부분 사용 수익 정식이 있다. 이것 따라야 돼요.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만 쓰고 나가라. 얼마 이상 기간 주고 30일 이상 기간 주고 맞습니다. 5번 시행되는 환지 방식으로 토지개발 사업 시행할 때 토지개발 사업구역, 토지개발구역, 토지에 대해서 예정지 지정해야 된다. 예정 지정은 임의적 절차지 필수가 아니야. 예정지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다지 하이한다는 아닙니다. 자 1번입니다. 예정지 지정할 때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고자 할 때 임차권자 등이 함께 지정해 줘야 된다. 소유자만 딸랑이지 말고 임차권자 등도 같이 정해 줘야 된다. 두 번째 지정효과 1번 사용수익권 인정하나 처분권은 존속한다. 두 번째 정전토지 소유자는 임차권자는 정전토지에서 예정지 지정받은 데 권리행사 방해 거부하지 마라. 세 번째 체비지 용도 예정지 지정되면 사용수익 기본이고 처분할 수 있다. 네 번째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30일 이상 기간 중에서 사용수익 정부 처분하고 그런 토지는 미리미리 청산합니다. 미리 청산할 수 있고 다섯 번째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으면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시행자가 관리합니다. 여덟 번째, 정전토지하고 예정지하고 면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장래에 대해서 지료증감 청구할 수도 있고 권리포기 계약이 어쩌고 나오다가 시행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행자는 소유자를 대신해 주고 그자에게 다시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런 권리포기 계약의 증감 이거는 언제까지만 한다? 예정지 지정 발생 혈혈부터 며칠? 60일. 세 개만 딱 잡으면 돼요. 장래에 대해서 지료증감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시행자에게 손실부터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예정지 지정 혈혈 발생부터 60일 내야 한다. 세 개만 잡으면 충분해요. 47번입니다. 환지처분 틀린 것은 1번. 환지처분 공고에는 사업비 정산 내역, 체비지 매각대금,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 재원별 내역 포함 된다. 뭐라고 해석해요? 해석 의심 안 한다. 이런 지문 나오면 의심하지 말라니까. 있는 것을 물어보니까. 어디서 나오든가. 2번 시행자, 지정권자는 제외하고 지정권자 중공검사 받고 60일 환지처분 한다. 암기하죠. 중공검사 후 60일 맞아. 3번 시행자는 환지처분 행사할 때는 환지의 정한선을 토지소유한테 알리고 공고한다. 당연하고. 4번 청산 후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한다. 다만 환지 대세는 제외한 토지는 청산금 줄 때 결정하고 5번 행정적인 시행자가 체부지 보리 관리 처분할 때 국가지자체 재산 처분에 대한 법률규정 적용한다. 이런 말을 왜 썼을까? 행정청은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이요. 체비지 보리 관리 처분할 때는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니까 국가지자체 재산 처분에 대한 법률이 있으니까 그 법 규정 따라 쓰면 되는데 이런 지문을 쓸 때는 어쩐다고? 그 법을 안 쓰려고. 그 법을 따라 쓰려면 이 지문을 없애버리면 따라가는 거, 없애면 따라가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써놓는 것은 그 법 규정을 안 쓰겠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48번 환지처분 옳은 것은 1번 환지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권고가 있는 날부터 정전토지 본다. 다음 날. 이번 환지에서 환지 정하지 아니하는 정전토지 존재하는 권리는 환지처분 권고된 날은 다음 날 쓰면다. 권고된 날이 끝나는 때. 3번 입찰지처분 받은 경우 환지처분 권고일 다음 날에 건물일바 대지 공개제문 취득. 당연하지. 다음 날에 건축물일바 대지 공개제문 취득하고
4번 보류 소유권은 환지점 공고일 다음날 누가 그러면 봐야 한다. 봐야 알지. 어딜 봐야 돼요? 환지계획서 정한 자니까 환지계획을 봐야 알고. 5번 예정지 지정으로 이미 처분된 채비를 매입한 자가 매입 환지점 공고 다음날이라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자 봐요. 1번 환지계획서 정해 지난일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날 정전토지 보죠. 소유권 취득시가 언제라고요? 다음 날이고 4번 보류 소유권은 누가 취득한다? 환지계획서 정한 자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보류 소유권은 누가 취득한다? 환지계획서 정한 자가 언제? 다음날. 왜 다음날이래요? 왜 다음 날입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법에 있어요. 법에 그러고. 무슨 법에? 도시개발법에. 언제라고? 다음 날이라. 그게 뭐예요? 187조예요. 법률 규정. 도시개발법은 법에서 정해진 그날이지. 그럼 5번은 뭐냐고? 매입. 예정지 지정을 채비지를 매입한 자는 매입 뭐라고? 계약아입니까? 법률행위 몇 조? 186조. 너는 뭐라고? 등기한 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38번입니다. 그래서 48번 답은 3번이고 38번 환지처분 1번 환지처분 절차 준공검사 60일 숫자 잡아요. 지정권자가 준공검사 해주면 60일 환지처분 하는데 지정권자가 시행되면 공사를 공고하고 60일 환지계 정한사를 알리고 홍보한다. 안 중요하고 환지처분 효과 1번 권리가 변동한데 자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를 정전토지 봅니다. 정전토지던 권리가 다음날 환지 이전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 환지계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그 토지 환지 부지정 토지에 있던 권리는 전부 다 소멸시킨다. 언제?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고 예외해가지고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정전토지에 전속하는 게 영향받지 않고 그대로 있다. 정전토지 있는 거예요. 지역권도 정전토지에 전속하는 게 원칙인데 결과사업시행으로 행사 실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한다. 언제? 때.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하고 그 다음 입치환지인데 이건 다음날 입치환지 처분받았으면 언제 소유권 취득? 다음날 건축일부 대지 공유지분 다음날 취득 자 정전토지에 저당권이 있어 너도 다음날 건축일부 대지 공유지분의 존재한걸 본다. 다음날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보류는 누가? 환지계 정한 자가 다음날 소유권 취득 환지 예등기 지정으로 이미 처분된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취득한다. 환지 등기는 14일 잡아요. 자, 환지점 공고가 며칠 내? 14일 내 촉탁 또는 일괄 신청합니다. 14일 잡고 타등기 제하이죠.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환지 등기까지 다른 등기 안 돼요. 단 등기 신청이니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형이 발생하면 확정일자인 서로 증명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 좀 해주고 49번 청산과 권리조정 환지등기 틀린 거 1번 군수가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청산금 60억 징수해서 조합은 얼마 수수준다? 64, 20 얼마요? 2억 4천 틀렸네. 2번 청산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점의 시효로 소멸 3번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14일 내 등기소에 알리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 등기를 촉탁 신청 이거 누가 해줘야 돼요? 시행자가 며칠 내? 14일 내. 환지 등기 신청 며칠? 14일. 이전 등기 신청 며칠? 지체 없이. 5번 토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가 종전에 임대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부터 얘도 60일 지나면 임대료 지료증금 청구 못합니다. 6번 권리포기 계약 해지하는 그러나 손실보상 시행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 되고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청산금 수수료는 항상 징수 위탁 수수료는 항상 몇 프로? 4% 기억하라는 얘기고 자 청산금인데 청산금은 시행자가 청산금을 징수한다 준다 시행자가 징수한 것보다 부당이익 반환 증언제 있으면 징수해야죠. 준다 가만제 있으면 미안하다 손실보상금 성격을 띠고 청산 결정 금액 계산 언제 한대요? 환지 처분할 때 계산하는데 물론 예외는 있어요. 환지 처분 전에 미리 청산한 애들은 청산금 줄 때 결정하고 청산금 확정 토지 소유자가 청산금을 받느냐 주냐 금액이 확정 딱 되는 거 내가 받아야 될 의무 줘야 될 의무 권리 의무 확정되는 시기는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소유권이 바뀌니까 다음 날 확정되고
청산금은 이자로부터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없다 물어보니까 있다고.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고. 피행정청은 본인이 못하니까 특도 시군구 징수 있다 하면 특도 시군구 징수해주면 4% 주고 공탁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고. 소멸시효는 몇 년인데? 5년인데 앞에가 언제부터 그 말했으면 다음 날부터 5년이다. 안 보이지만 하나만 생각해요. 도시개발채권, 도시개발채권 생각, 도시개발채권, 시도의사, 지자체장, 시도의사 똑같은 사람이요. 시도의사가 도시개발 시설사업,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채권 발행 계획에 대해서 누구 승인받는다? 행자부 장관 승인받는다.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원금 5년이고 이자 2년이고 사원기한이 5년 내지 10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채권의 발행 절차 등에서 행자부 장관 승인받는데 발행할 때 얘는 무기명 증권 발행할 수도 있고 등록 발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채권을 누가 사냐 물어보면 채권을 누가 사냐? 채권을 누가 삽니까? 그러면 봐봐요. 주거지역에서 토지 형질 변경할 때, 자 면적이 면적이 만 해가지고 만 미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거지역 형질 변경 면적이 만 미만이다. 어떻게 형질 변경합니까? 뭐 받아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받아가지고 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걸 어떻게 하던가요? 개발행위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이 주거지역은 얼마 이상이라고? 만 이상. 만 미만이 뭐라고? 개발행위가. 만 이상이 뭐라고? 도시개발 사업. 결론적으로 둘은 똑같은 거. 형질변경 면적이 작으면 개발행위 허가고 면적이 커지면 도시계획 사업이요. 도시계획 사업. 비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사업. 그러면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려고 발행한 거니까 누가 사냐? 얘가 사는 거예요. 얘가. 국토계획법 개발행 허가 무슨 허가? 형질변경 허가 받은 자가 산다. 두 번째 얘도 산다. 얘도 똑같은 애니까 숫자만 다를 뿐이지. 근데 얘가 사는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사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이에요, 공공이요? 민간이에요, 공공이요? 둘 다 하지. 민간이 하면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지. 공공이 하면 사야 안 사요? 걔들은 팔아야지. 그러니까 민간이 도시개발 사업은 채권 사고 그러면서 공공시행자가 무슨 방식 하는데 수용사용 방식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좀 일감 좀 따오고 싶으면 일감 따온다 무슨 얘기요? 공공시행자가 수용사용 방식 할 때 거기 가서 일감 좀 따오고 싶으면 어쩌라고? 채권 사라고. 공사, 도급, 계약, 체결자들은 채권 사려는 그렇게 해서 채권을 강제로 팔아가지고 이런 데 쓰게 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삽니까? 국토계획법, 토지형질변경 허가받은 자, 도시개발법, 민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하나 더 공공이 수용사용 방식 할 때 그자에게 공사, 도급계약, 체결자 그런 자들이 채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오전 해가지고 뭐 정신이 없지만 이렇게 하루 끝나요. 오전 해서 개발법 어쨌으니까 식사하고 3시 땡 하면 하여튼 오든가 안 오든가 수업 시작하는 거예요. 3시 땡 하면 수업 시작하니까 식사하고 오십시오.